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뮤지엄 같기도 하고 뭔가 예술 스튜디오 같은 그런 모습인 묘한 장소예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요, 바로 폴스타2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서 시승을 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게임에서 아이템 먹으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 아니 자가 무슨 업그레이드를 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효과는 굉장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시죠. 얼른 들어오세요. 이게 모든 컬러가 다 하나씩 다 갖고 싶은 컬러로 만들어졌네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이 샴페인 골드 같은 얘를 선택할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럽잖아. 그리고 차가 일단 밝아서 확장색으로 보입니다. 펄이 잔뜩 들어가서 윤곽이 가장 잘 드러나 보여요. 다른 어떤 차도 이렇게까지 윤곽이 잘 보이는 차는 없잖아요. 이 컬러가 짱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저희가 시승할 차인데요. 색깔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말 예쁜데요. 얼핏 보면은 그레이, 얼핏 보면 블루, 또 어떻게 보면은 펄이 잔뜩 들어간 이런 은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색깔을 한데 몰아놓은 것 같은 그런 아주 독특한 색깔인데요. 이 폴스타에만 있는 색이고 어떤 차도 이렇게 비슷한 색깔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폴스타는 그릴이 바뀌었습니다. 그릴이 훨씬 더 미끈하게 바뀌었는데, 이전의 그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미끈한 그릴도 나름대로 전기차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기 카메라가 앞에 있고, 카메라 아래쪽에 미드레인지 레이더라고 해서 레이더가 별도로 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첨단 자동차다, 이런 이미지를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서 바라고 해서 요즘 보기 좀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됐었던 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매끈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하이글로시 아주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그려내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멋집니다. 초음파 센서를 이렇게 하이글로시 안에다가 박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뻥뻥 구멍을 뚫지 않고 이 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네. 이렇게 세련되게 숨길 수 있었는데 이걸 못했어 그동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의 외관에 보면 아주 깔끔함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볼보의 토르의 망치 있잖아요. 그 토르의 망치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볼보가 갑자기 바뀌었잖아. 그 전까지 볼보는 이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볼보는 이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고 나서 볼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망치를 만든 사람이 바로 토마스 잉겐라트입니다. 그 토마스 잉겐라트가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 디자이너였는데 그분이 볼보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볼보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역사가 시작된 그 토마스 잉겐라트 어디로 갔을까? 폴스타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스타의 사장으로서 디자인을 중시하는 자동차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폴스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폴스타 3, 4, 5 쭉쭉쭉쭉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3, 4가 우리나라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기대가 되고요. 아, 저거는 퍼포먼스고 얘는 지금 노말이구나. 야, 듀얼 모터가 예쁘네. 지금 듀얼 모터 여기 보세요. 브레이크도 지금 엄청 멋진 브레이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거 출력도 보면 310kW라고 써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출력을 보여주고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220kW. 사실 오늘의 메인은 싱글모터지. 왜냐하면 싱글모터로 바뀌면서 출력이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출력이 30%, 토크가 40%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어? 전륜구동인 차를 후륜구동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앞쪽에는 모터가 들어갈 공간이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바퀴를 꺾어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바퀴라는 게 이렇게 꺾입니다. 꺾이고 나면 이 바깥쪽으로도 나오지만 안쪽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휠하우스를 이렇게 뽑게 되는데 이만큼의 공간을 바퀴에다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터를 그렇게 큰 걸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뒤쪽은 양쪽으로 그냥 쭉 뻗어 있고 실제로 폭도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는 큰 모터를 실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뒤쪽에 후륜구동을 넣으면서 모터의 힘을 더 강력하게 바꿀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좋아진 점, 기존에는 앞부분에 모터가 실렸기 때문에 앞쪽이 더 무거운 차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뒤쪽에 모터를 심기 때문에 48대 52라는 무게 배분을 구현할 수 있었죠. 사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50대 50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자동차가 됐습니다. 후륜구동이 그렇게 좋으면 애초에 후륜구동으로 하지 왜 전륜구동으로 했다가 그걸 다시 후륜구동으로 하면서 생색을 내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전륜구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폴스타는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볼보의 이 전륜구동 철학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스웨덴처럼 눈이 계속 쌓여있는 곳은 전륜구동이 그나마 빠져나가기 편하니까 볼보, 사브 같은 브랜드들은 당연히 전륜구동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폴스타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죠. BMW나 메르세데스나 아니면 포르쉐처럼 뒷바퀴를 더 강조해서 스포티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게 이제 폴스타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폴스타는 더욱더 잘 달리는 자동차로, 그리고 더 멀리까지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었다는 거죠. 업그레이드된 폴스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시죠. 오, 세상에, 싱글 모터가 이렇게 가속력이 좋아요. 원래 싱글 모터 231마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1마력이면은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면 잘 달린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이제는 299마력이 됐습니다. 30%가 늘었어요. 토크도 이전에는 330Nm였는데 이제는 490Nm, 그러니까 48% 향상됐습니다. 최고 속도도 대단한데요. 시속 160km로 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시속 205km까지 올라갑니다. 볼보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브랜드입니다. 혹시라도 잘 달리면 안전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성능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제약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폴스타는 이제 자기 브랜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브랜드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잘 달리는 자동차, 고성능 자동차를 추구하는 브랜드야 라면서 이 브랜드의 목적을 분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자동차는 그냥 단순하게 업그레이드다, 이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린 볼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선언 같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터의 출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주행거리가 짧아질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기존의 주행거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417이었죠. 근데 이제 주행거리 449km입니다. 무려 32km나 더 늘었어요. 그냥 모터만 바꿨을 뿐인데, 배터리는 그대로 기존과 똑같은 78kWh 배터리를 씁니다. 둘 다 LG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완전히 똑같은데 모터만 바꾸는 걸로 이렇게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나,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모터를 납품받았겠지만 이제는 모터를 인하우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배터리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배터리보다 어떤 면에선 더 중요한 게 모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배터리를 잔뜩 싣고 먼 거리를 가는 것보다 배터리가 조금 적은데도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경제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솔린 차에서는 연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기차에서는 이상하게 전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의 전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전비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라는 걸 오늘 볼 수 있네요. 듀얼 모터도 마찬가지로 주행 가는 거리가 늘었습니다. 기존엔 334km였는데 379km로 주행 거리가 14% 정도 향상된 걸 볼 수 있네요. 슈, 와, 언덕에서도 지금 나가는 느낌 너무 좋은데요? 후륜구동이 이렇게 좋아? 싱글 모터도 지금 출력이 조금 위협이 된다 싶을 정도로 세거든요. 어느 순간 힘을 더 발휘하는 느낌이 딱 있어요. 요 순간 넘어가면 너 달리려고 그랬구나 라면서 갑자기 확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 상태에서는 굉장히 꾸준하잖아요. 꾸준히 이렇게 가다가 좀 더 밟아볼게요. 약간 이게 한순간에 확 더 밀어주는 느낌이 있는데 모터에 모드가 두 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두 가지 전혀 상반된 사용자들을 다 만족시켜 주려는 그런 구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부드럽게 가속될 때, 이때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가속되게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서 가속 페달을 더 밟았을 때 마치 스포티한 것을 좋아하는 소비자구나 라는 걸 눈치라도 챈 듯이 이 모드가 딱 전환돼서 그때부터는 튀어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인상적이네요. 모터 기술은 자동차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차의 모터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모터여서,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 회사를 얘기할 때 그 회사는 엔진 기술이 정말 뛰어나지, 그 회사의 기술은 엔진에 있다 라고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전기차 회사의 엔진은 모터잖아요. 그럼 모터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것들로도 서로 경쟁할 만한데,
이상하게 지금까지는 모터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현대기아의 모터들 싱글 모터일 때 출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수입차들의 모터는 이 모터 하나로도 이 정도의 강력한 모터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도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핸들은 너무 민감합니다. 지금 핸들 너무 민감해서 이 정도 꺾었는데 이렇게 꺾여? 돌렸을 때 이만큼 돌려도 이렇게 꺾여요. 굉장히 민첩한 포르쉐 핸들을 보는 것처럼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각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예상한 것보다 많이 꺾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로 세팅됐다 이런 느낌을 계속 느끼게끔 해주네요. 자,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경우는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계기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옆 사람이 하더라도 난 운전자는 계속 여기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요, 요거보다 요게 더 잘 보여. 요게 더 인식하기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요 차선을 항상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별도로 확대 뷰도 있는데 확대 뷰 퀄리티가 너무 좋고요. T맵이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레이아웃보다 저는 이 레이아웃이 지금 보기 편하네요. 폴스타가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공은 사실 T맵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T맵이 이 자동차 회사하고 협업을 굉장히 잘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운전자한테 정말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이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플레이 2를 곧 내놓게 되는데 이게 2023년 말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곧 나와요. 이 카플레이 2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T맵하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맵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T맵이 더 앞설 게 분명해 보이고요. 예전에는 T맵이 그냥 단순한 맵이었기 때문에 그냥 카플레이에서도 T맵을 틀면 되지, 카플레이의 큰 플랫폼 안에 T맵이 그 중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아니야?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서서히 밝혀지고 있죠. 이 T맵이라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단순한 앱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젠 OS 전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T맵 안에서 인카 페이먼트 하고 있죠, 오디오 재생하고 있죠, 아리아, 너 이름이 뭐니?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할 비서랍니다. 가 있죠. 아리아, 통풍 시트 켜줘. 자동차 시트 통풍을 켤게요. 이런 것들 됩니다. 이런 것들 되고요. 자동차에 정말 많은 기능들을 아리아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OS라고 바라봐야 돼요. 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까지 같이 작동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핸들을 자기가 알아서 작동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핸들 잡으세요 경고가 떴고요. 제가 잡고 있는데도 경고가 떴죠. 요 얘기는 토크를 이용해서 핸들을 잡았는지를 인식한다는 거죠. 내가 잡고 있는데도 잡으라고 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앞차와 간격을 맞춰가면서 가고 있는데 뭐 젠틀하고 부드러운 것보다는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 크루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차가 감속했을 때 확실하게 나는 감속되는 걸 보여주고 가겠다 라는 느낌으로 좀 안전한 느낌이 드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네요. 핸들을 돌릴 때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왔다 갔다가 아니라 꾸준하게 움직여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앞차와 거리를 상당히 벌려놓은 상태,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거리가 꽤 있어요. 지금 이게 K 패치가 좀 덜 된 것 같은, 아니 코리아에서 이 정도 하면 여기 들어온다고 한 단계 더 짧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간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기차 충전소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떴습니다. 충전소 이용하기라고 떴어요. 충전소 이용하기 누르니까 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진이 딱 나오고 그 사진에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이란다. 그 중에 어떤 거에 충전할 거니? 하고 물어봅니다. 와, 신기한데? 네,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어디 충전할 거니? 2번에 충전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설마 꽂으면 끝나는 거야? 커넥터에 연결하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라는데 이 상태에서 정말 됩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 시작이에요. 이거 보세요.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충전이 되네?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끝난다.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자. 테슬라 충전 경험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냥 꽂으면 바로 충전돼.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꽂으면 바로 충전되네요. 인카 페이먼트라고 얘기하는 브랜드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잘 되는 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폴스타는 지금 국산차도 아닌데 지금 인카 페이먼트가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신용카드 차에 등록해 놓으면 차 안에서 그냥 페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왜 되냐면 이 페이먼트를 T맵하고 제휴했기 때문이에요. T맵에서 이걸 대신해 주니까. 폴스타는 그냥 한 거라고는
문을 열어놓은 것밖에 없는 거죠. 좀 열린 마음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그냥 오픈을 하면서 이 발전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인카 페이먼트라는 건 정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페이먼트가 되는 곳을 다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티맵이랑 카카오는 어때요? 주차장에서 다 되잖아요. 충전 다 되잖아. 이런 회사하고 제휴하는 게 어쩌면 자동차 회사한테는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해야죠. 이런 것들 혼자 하려고 해선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차가 주행 느낌이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한 차 맞아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용한 거 인정. 움직이는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거 인정. 브레이크 밟을 때 소음도 극도로 억제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회생제동이니까 더욱더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이 차가 너무 조용하니까 바깥 소리가 너무 잘 들리거든요. 잘 보면 창이 이중접합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더 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더 올렸을 때 아무 변화도 없으면은 뭐야, 이거 작동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을 삑삑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문을 한번 열었다 닫으면서 조금 더 기밀성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까지 신경 썼다. 재밌는 부분이죠. 고무 부분이 점점 경화되다 보면 나중에 처음보다는 훨씬 더 힘이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닫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열었다가 닫는, 정말 배려를 많이 했다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어요. 사이드미러도 보면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커요. 실제로 사이드미러의 크기가 큰 건 아닌데 보통의 사이드미러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사이드미러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유리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유리의 크기가 사이드미러 크기보다 항상 작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죠. 유리의 크기가 사이드미러 전체입니다. 이 어디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편을 훨씬 잘 볼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미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운데는 평평하게 해서 이 후방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이드미러 자체가 공기역학적으로 우수해서 고속으로 달릴 때도 사이드미러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그다지 없는 거죠. 그럼 이 사이드미러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 보통 사이드미러 통이 있고 그 안에 미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는 사이드미러 전체가 움직이도록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 사이드미러에 돈을 좀 써서 이런 형태의 사이드미러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관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휠이 조금 바뀌었다? 뭐 나름대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이긴 합니다. 공력 휠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어지간한 공력 휠들은 굉장히 못생겼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공력 휠인데도 불구하고 꽤 예쁘게 이렇게 구성을 잘한 걸 볼 수 있죠. 기존에는 이 자동차 뒤에 보면 뭐 3.0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출력이랑 배터리 크기만 보여줍니다. 배터리 크기가 얼마인지, 출력이 얼마인지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엔진 사이즈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엔진 사이즈로 표현할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도대체 뭘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걸 저런 식으로 표현하게 했다는 거죠. 이 폴스타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 핵심 요소는 깔끔함입니다. 그다지 뭐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2중 3중으로 잡는 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깔끔한 점은 여기에 카메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용납 못하는 점입니다. 디자이너가 사장이다 보니까 우리 엠블럼 여기다 카메라를 달아? 야, 그건 절대 안 돼.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깔끔하고요. 트렁크 여는 스위치도 여기 달지 못했습니다. 밑에 있죠. 후방 카메라 어디 있을까? 후방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약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범퍼는 여기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에서는 닿지 않는 걸로 보이더라도 범퍼는 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는 높을수록 좋고 자기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 이 범퍼를 비춰주는 게 뒤에 충돌할 때 충돌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유리하지만 디자인상의 이유로 그 깔끔함을 위해서 이렇게 낮춘 걸 볼 수 있죠. 얼핏 봤을 때는 폴스타가 세단형의 자동차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해치로 열립니다. 훨씬 더 편리하죠. 왜 해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었을 때 좋지 않습니까? 넉넉하고 짐도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을 수 있고 선반을 치웠을 때 더 많은 짐을 쌓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선반이 이렇게 있을 때 선반 위에다가도 뭐 사소한 것들이라도 좀 올려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과, 성경책 이런 것들 올려놓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아래쪽에 보면요, 이렇게
쇼핑백을 걸 수 있는 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쇼핑백 고리가 많은 자동차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대충 이런 데다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쇼핑백 거리 여기 아무렇게나 있으면 실제로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쇼핑백이 이렇게 높잖아. 고리가 여기 있으면 고리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쇼핑백을 놓으면 저 안쪽으로 굴러 들어갑니다. 꺼낼 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서 끈이 이렇게 해서 끼워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끼워지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게끔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걸면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것들 놓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와,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 살짝 좁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드네요. 뭔가 좀 작은 차에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실제로도 차는 그렇게 큰 차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인테리어의 소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급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야들야들한 가죽의 느낌이 이렇게 등받이에 그대로 있네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 보통은 앞부분은 천연 가죽을 써도 뒷부분은 인조 가죽을 쓰거든요. 고급차 뭐 BMW, 메르세데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닿는 부분만 실제 가죽을 쓰는데 이 차는 그러지 않았어요. 뒤까지 진짜 가죽을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부분도 좋지만 이런 거 이렇게 가죽으로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소가 없어질 건 아니잖아. 애플에서 뭐 스트랩 같은 거 가죽으로 하면 너무 친환경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 스트랩을 맨날 갖다 버리기 때문이잖아요. 그거를 매년 바꾸고 매년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친환경적이 아니라는 건데 자동차의 시트 같은 건 한 번 만들면 10년 동안은 그냥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죽이더라도 그렇게까지 정말로 문제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천장이 이렇게 글래스 루프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살짝 그나마 머리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면이 있는데 다을락말랑 하니까 이 머리카락이 천장에 자꾸 닿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꾸 정전기를 일으키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좀 이렇게 여유롭게 앉으면 뭐 그렇게까지 머리가 딱 닿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게 가장자리가 내려오는 거.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차에 타고 내릴 때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것만 이해한다면 뭐 나름대로 괜찮은 뒷좌석인 것 같아요. 뭐 무릎 공간 괜찮고 머리가 닿지 않고 어깨도 괜찮고 뭐 장거리 가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 시트. 그리고 뒷좌석에 별도의 에어벤트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차는 프리미엄이니까 열선 시트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USB는 요거 열면 2개의 USB-C 포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고정식이에요. 높이를 조절할 수 없게 돼 있죠. 사실 뒷좌석 헤드레스트를 높이 조절할 수 있게 만들면 그거 조절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헤드레스트를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헤드레스트를 더 넓게 해서 더 큰 헤드레스트를 만들어서 대충 하더라도 후방 추돌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자 라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이 정도라면은 폴스타의 고성능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살려놓고 있는 그런 헤드레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야들야들합니다. 딱 봐도 가죽이 얼마나 야들야들한지를 느끼실 수 있죠. 너무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이거 좀 있으면 울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 정도로 아주 지나치게 고급이에요. 분명히 내구성에는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고급 가죽은 원래부터 내구성이 별로죠. 저렴이 가죽일수록 내구성이 좋습니다. 심지어는 레자는 내구성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죠. 가죽의 내구성이 좋은 건 별거 없어요. 코팅을 아주 두껍게 플라스틱처럼 코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죽의 내구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물을 부어도 젖질 않아. 가죽이 이만큼이고 그 위에 플라스틱을 이만큼 씌웠으면 그게 플라스틱이지 그게 왜 가죽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 좋은 가죽보다는 이렇게 가죽의 본연의 느낌을 잘 살린 가죽이 좀 더 좋은 가죽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거죠. 잘 만들어진 가죽이기 때문에 저라면 좀 더 돈을 주고 이렇게 고급 가죽을 선택할 것 같지만 어쨌든 기본 옵션도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기본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인테리어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화이트 애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마 영상으로 보시면 이거 잠깐 소나타 장판 같은 느낌이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진짜 나무예요. 소나타는 비닐인데 그걸 나무 결같이 그걸 프린트 해놨는데 그게 너무 유치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했던 거고, 근데 이거는 진짜 나무니까 진짜 나무의 나무 패턴을 그대로 살려놓은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소리도 심지어 나무 소리잖아. 이 차는 꼼꼼함이 극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증서, 매뉴얼 같은 걸 집어넣어 놓는 서랍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딸깍 이렇게 껴져요. 자동차 설명서 대충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나?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는 볼펜 꽂입니다. 볼펜을 꽂아서 이걸로 볼펜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는 거야.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화면을 닦는 폴스타 전용 융이에요. 아니 고급스러워. 이거 봐, 이거 두께 도톰한 거 봐. 여기 써 있습니다. 화면 아래를 2초 동안 누르세요. 그래서 2초 동안 누르면 이렇게 얼룩덜룩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닦으면 닦인다는 겁니다. 잘 닦여야지. 신경 쓴 티가 나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프리미엄이 된다면 이런 것들도 프리미엄스럽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네시스 클리닝 모드로 바로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잖아. 실내에 들어오면 이게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 터널 부분이 이게 고성능 차일수록 높아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높은 차는 거의 없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반떼에서 중간에 이렇게 기둥 하나 있으면 그거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높아요.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되나? 조수석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뭐하러 넘어가요? 네, 넘어갈 일이 없고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스티어링 휠에서 이 기어 시프터까지가 한 뼘밖에 안 돼요. 이게 딱 한 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운전하다가 기어 시프터 딱 바꿀 수 있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스포티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화면 터치도 터치되는 화면이 이렇게 가까워서 이것도 또 한 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이런 터치를 할 수가 있고 계기판은 또 떨어져 있어서 멀리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이 다 일자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맞는데 조금 옛날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그냥 놓으면 이렇게 내리막이 되어 있어서 위치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도록 잘 충전이 됩니다. 이게 수평으로 돼 있는 무선 충전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어디다 놔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대기아차가 요즘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각도를 주면 정말 실수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위치를 잘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두 개도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왼쪽은 무선 충전 패드가 맞고요. 오른쪽은 무선 충전 패드가 아니라서 이런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른쪽에 잘 보면 여기 USB-C 포트가 제공되고 있어요. 근데 고무덮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차급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어 시프터는 이런 식으로 폴스타 엠블럼을 갖고 있고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데 이게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면 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잡아당겨도 꽤 직관적으로 잡아당길 수 있고요. 후진할 때 이런 식으로, 전진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갖고 있어서 두툼한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폴스타 엠블럼은 곳곳에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도 폴스타 엠블럼이 있습니다. 여기 폴스타 엠블럼 있는데 여러분은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램프가 하늘을 향해 있어요. 우리한테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천장을 향해 있습니다. 누구 보라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 위치에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이 유리에 반사가 됩니다. 이 유리에 반사가 되면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진짜 운전석에서도 안 보이고 조수석에서는 안 보입니다. 뒷좌석에서만 보라고 만든 거예요. 운전석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지. 굳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숨겨놓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정도로 디테일입니다. 근데 뒤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천장 밖에 진짜 별이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폴스타 엠블럼이 이 차가 가는 길을 계속 가이드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이딩 스타란 말이 적절하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항상 폴스타가 내가 가는 방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기도 하죠. 아니 일단 오디오 자체는 좋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우퍼만 해도 지금 에어우퍼라고 해서 이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이렇게 우퍼가 두 개 달려 있기도 하고 스피커 개수도 꽤 넉넉합니다. 차급을 생각하면 오디오의 품질이 굉장히 좋다는 거 인정.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도 고음, 저음, 서브우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서브우퍼 소리 같은 건 사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브우퍼를 조금 다르게 하면 이게 막 클럽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 이런 것들 아주 좋아 보이고요. 보통 다른 자동차들은 서브우퍼를 따로 분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집에서 이 홈 오디오를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서브우퍼를 조절할 수 없는 오디오 시스템은 없어요. 그래서 서브우퍼 조절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트위터도 고급 이퀄라이저로 이렇게 일일이 다 다르게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운전석만, 조준좌석만, 뒷좌석만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최적화할 수 있어요. 사운드 최적화라는 게 나머지를 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최적화된 그런 사운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이 사운드에 정말 세심하다는 거죠. 서라운드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그런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에서 유튜브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I like to think that if you are not eager to take a detour home from work, you're not driving. 유튜브가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다들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일단 된다는 게 어딘가. 이 자체가 아이패드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약간 중국산 무슨 패드를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죠. 뭐 나름대로 괜찮은 패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앱에서 여러 가지를 더 설치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팀앱 스토어라고 있어요. 신규 앱이나 앱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앱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더 잘 만들 것이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를 더 잘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잘하는 걸 같이 해서 하나의 공동의 제품을 만들자라는 게 지금 이 폴스타의 자동차 만들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냐? 이렇게 엽니다. 이렇게 열도록 돼 있어요. 아래쪽에 있다. 안전사양을 위한 거겠죠. 충돌을 했을 때 보닛이 어떤 식으로 접혀지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된 것 같아요. 충돌했을 때 잘못해서 이 보닛이 잘못 찌그러지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거나 그러지 않도록 좀 더 안전하게 찌그러질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렁크 주변을 다 이렇게 덮어놓고 워시액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똘똘하게 만들어져 있죠. 쏟아도 이쪽으로 쏟아져 내려가도록 이렇게 물길까지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지나치게 꼼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어 수리킷 같은 거 대충 네모나게 해서 대충 트렁크에 어딘가에 놔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신경을 써?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거를 신경 쓰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폴스타. 당연히 다른 회사들도 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딱 맞는 사이즈로 딱 맞게 디자인해서 들어가 있진 않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프렁크 크다고요? 현대기아를 보다가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테슬라를 보다 보면 좀 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프렁크이기도 합니다. 자, 프렁크에 여러 가지 짐이나 케이블 같은 거 넣으면 딱 맞는 그런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에어우퍼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 밑에 서브우퍼가 자리 잡고 있죠. 그냥 인클로저 없이도 소리 에너지를 밖으로 뽑아내게 하는 그런 형태의 서브우퍼를 갖고 있어요. 스피커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스피커가 실내에 있고 우퍼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에서 나는 소리랑 이쪽에서 나는 소리가 서로 반대 위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서로 상쇄해서 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내에 서브우퍼를 두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서브우퍼가 있고 인클로저 통이 있죠. 인클로저 통에서 이쪽에서 나오는 소리는 흡음을 하고 저쪽으로만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게 인클로저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밖으로 빼게 되면 반대 위상의 소리는 밖으로 내보내 버리고 이 안쪽에서는 제대로 된 정위상의 소리만 듣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밖과 안을 연결하게 하는 우퍼 기술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그 에어우퍼를 지금 이 폴스타에는 적용하고 있는 거죠. 차가 작은 건 이 차의 특성이니까 아쉽다고 할 수 없겠죠. G70이 작다고 해서 G70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미니가 작다고 해서 미니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은 차는 작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다양한 세그먼트의 자동차들을 쭉 갖추고 있어야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작은 차를 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벤츠 A클래스를 사도 나는 벤츠를 샀어 라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작은 차만 달랑이 있으면 이 차가 프리미엄 자동차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당위성이 너무 부족해지는 거죠. 기함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순신 장군의 배가 기함입니다. 장군이 앞에서 길을 들고서
이 배들을 쫙 이끄는 거예요. 그렇게 배들을 이끌 수 있는 기함이 앞에 가고,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배들이 있어야지만 그걸 선단이라고, 영어로는 플릿이라고 얘기하죠. 앞에서 플래그십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플래그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가 지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폴스타2 단 하나의 차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 당연히 폴스타3, 폴스타4가 나와서 이 폴스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끌어올려 줘야만 이 차의 가치를 비로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폴스타에 대해서 좀 다시 봤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부분의 전기차가 가격이 4천 후반, 5천 초반에서 시작하고 조금의 차이로 이 수입차들도 한 7, 8천까지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기차들의 그룹 속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는 그런 전기차입니다. 이 차하고 가격이 비슷한 차를 놓고 보자면 아이오닉5, 아이오닉6, 폭스바겐 ID4 뭐 이런 차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경쟁력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도 가격은 기존에서 겨우 36만 원만 올랐다는 거. 이 폴스타가 얼마나 공격적인 자동차 브랜드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100만 원 차이 나는데 아니 왜 36만 원이라고 하느냐? 옵션의 가격이 조금 낮아졌고요. 보조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국고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국고 보조금을 잘 이용하는 그런 수입차 메이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도 다른 메이커 같으면 옵션을 다 붙여서 내놨는데 폴스타만큼은 옵션을 다 제외하고 깡통 모델로 국고 보조금을 받아냈어요. 거기에 옵션을 붙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은 100% 받을 수 있고 옵션은 옵션대로 더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현대기아가 잘하고 있는 그런 국고 보조금 꼼수 이런 것들을 이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차가 가진 미덕은 덜어내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 외관에서도 보면 특별하게 화려한 부분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냥 심플 그 자체. 이 차에는 그 흔한 드라이브 모드도 없죠. 액티브 사운드 같은 것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가속될 때 이잉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가장 베이식한 자동차, 순수한 자동차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냐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네가 옵션으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오디오거나 퍼포먼스거나 브레이크 시스템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죠. 파토이 아니고 도로페임이죠. 지금 약간 있었죠 좀. 평생 그 보험도 운전자 보험 돼요? 운전자 보험 되죠. 김한용의 모두의 운전자 보험 가입하면 타이어 터지거나 하면 지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운전자 보험 가입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폴스타2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여기 써있듯이 more 파워, more 레인지, 그리고 퍼포먼스, 이제 RWD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RWD, 후륜구동이란 얘기죠. 싱글모터 지금 출력 달려보니까 상당합니다. 무려 299마력. 와,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자동차들 듀얼모터 단 것만큼 강력한 거예요. 게다가 차가 좀 더 가뿐하니까 달리는 느낌도 아주 매력적이기도 했고요. 기존에 테슬라를 보면서도 이번에 RWD가 나오게 되면서 정말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파란을 일으킨 것처럼 이번 폴스타도 이렇게 파란을 한번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